들어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미러키 플런지 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목공 관련된 제품인데요. 플런지 소입니다. 모델명은 M18 FPS55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18 FPS55라고 이번에 그 모델명이 붙여졌는데요. 55는 최대 절단할 수 있는 깊이를 의미를 하고, 이 날 사이즈는 6.5인치짜리의 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의 RPM은 5600rpm으로 좀 높은 RPM을 자랑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외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날을 장착을 했지만 미러키 플런지 소는 날을 장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좌측편에 이 레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레버를 딱 올리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날이 고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바로 육각 렌치를 빼서 바로 이런 식으로 끼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후면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플런지 소에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1단부터 여기 보이시는 6단까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레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절을 하실 때도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있는 레버, 이 검정색 레버를 눌러서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플런지 소처럼 돌려서 꼽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눌러서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높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하게 작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미세 조절 레버를 통해서 살짝씩 다이얼을 내리고 올려서 여기 미리에서도 조금 더 미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부딪히거든요. 이 부분과 딱 부딪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레버를 조절을 하셔서 정말 원하는 포지션에 맞게끔 뎁스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각도를 좀 보시면요, 마이너스 1도부터 48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도는 여기 보이시는 안쪽에 레버를 통해서 마이너스 1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테리어 하실 때 언더컷이라든지 몰딩 이런 거 마이너스를 칠 때 이 좀 유용합니다. 마이너스 1도를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검정색 레버를 통해서 딸깍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플런지 소는 양쪽에 이렇게 각도 조절을 풀 수 있는 이 레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정밀하고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잡아주게 되면 뒤쪽에서는 약간 각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 레버를 통해서 앞쪽에서도 쪼아주고 뒤쪽에서도 쪼아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버를 다 풀고 이렇게 하면 각도가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1도로 설정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검정색 레버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 레버를 통해서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앞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마이너스 1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다시 0도로 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뿐만 아니라 48도까지 작업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45도까지 밖에 넘어가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일한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조금 밀고 48도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 때도 그냥 앞쪽으로만 당겨주시면 딱 하면서 이제 45도로 걸리죠. 그리고 각도 조절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레버가 또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동그란 레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동그란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22.5도로 바로 각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22.5도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22.5도를 정확하게 놔두고 쪼을 필요 없이 퀵스텝으로 바로 22.5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플런지 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윈도우 창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분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분진이 자르면서 여기 틈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윈도우 창을 내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청소기에 훨씬 집진이 잘 된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 하면 스플린터라고 해가지고 이 윈도우 창을 이걸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창을 빼시면 이 스플린터 창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은 뭐냐면 일반적인 이 윈도우 창으로 작업할 때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단면이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플린터 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면을 밑에서 잡아주고 옆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날이 올라오면서 최대한 유격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고 내려서 작업을 하면 단면이 안 썼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더스트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기가 없는 현장에서도 분진을 날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더스트백, 집진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PSA1의 역할은 이 레일과 레일을 그냥 놔두게 되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 레일이 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일을 결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일을 이 PSA1을 통해서 밀어 넣은 다음에 밑에서 바이스를 조여주면 이게 레일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잡아줄 수 있게 두 개가 들어가는 이 바이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연장대 커넥터 PSA2도 이 짧은 레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긴 레일을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레일과 레일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커넥터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레일에 밑에 있는 쇠막대기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꼽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연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레일과 결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나사를 쪼우게 되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레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레일을 준비한 다음에 이 테이블 톱을 레일 위에 그대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 톱이 레일을 타고 이렇게 자르게 되는 겁니다. 이 레일만 깔릴 수 있으면 굳이 이런 판재들을 테이블소라든지 원형 톱으로 자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자처럼 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레일 톱은 이 레일을 통해서 이 톱이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앞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각도를 조절할 때 이게 지금 45도가 넘어가게 돼버리면 레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재도 정확하게 잘리지 않을 뿐더러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자재에 대한 단면 퀄리티도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는 안티팁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레버를 통해서 팁을 나오게 해버리면 이렇게 레일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팁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레일과 레일을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지금 레일이 너무 스무스하다, 난 좀 뻑뻑하게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텐션을 주어서 레일을 조금 더 뻑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러키 플런지솔 레일을 사용을 하실 때 최초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고무 있죠? 이 고무가 커팅이 안 된 상태예요. 커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일을 놓고 한번 재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무 부분을 처음에 이 작업을 하실 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고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재와 레일이 정확하게 유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재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플린터 가드를 한번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일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고무 부분을 재단을 했잖아요. 이 스플린터 가드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끼우고 나면 이 끝부분을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작업 전에 이 스플린터 가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깎아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제가 이걸 한번 깎아 볼게요. 네, 이렇게 깎였죠. 깎이면 이 안쪽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갈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잘려 나가시면 이제 이 스플린터 가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부재와 이 날 사이를 유격 없이 딱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재가 이렇게 날이 위로 올라왔을 때, 날 방향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스플린터 가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면이 올라오지 않고 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정밀하고 깔끔한 작업을 요하실 때 이렇게 스플린터 가드를 사용을 하셔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스플린터 가드를 통해서 한번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레일을 위에 올려 두시고요. 프린터 가드를 부재 위에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고 잠궈 주시게 되면 이 단면이 위로 쳐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유격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보이시는 게 리빙 나이프가 보여요. 이 나이프의 역할은 뭐냐면 이 목재는 자를수록 이렇게 합쳐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리빙 나이프가 없으면 끝부분에서 킥백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 나이프는 끝까지 모재를 벌려주는 역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리빙 나이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콜링 컷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콜링 컷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딱 내릴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부재를 한 번에 자르면 조금 더 단면이 거칠어지는 반면에 스콜링 컷, 즉 위에를 한번 면을 쳐주고 나서 자르면 위의 겉면이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이 깔끔함을 계속 중요시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플런지소 자체가 정밀하고 깔끔하기 위해서 태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원형톱에 비해서 좀 다른 기능과 옵션들이, 정밀함을 요하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스프린터 가드를 이용해서 나무를 한번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한번 보실까요? 이 단면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발이 없이, 이렇게 절단면이 올라오는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온 밀대리 꿀팁 시간입니다. 플런지소는요, 끝까지 재단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플런지 커팅이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로 제가 한번 라인을 그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OSB 합판을 전체를 다 자르지 않고 딱 이쪽 부분만, 이쪽에서 이쪽까지만 자르고 싶다, 제가 여기 표시한 이 부분을 날리고 싶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러키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어요. 이 라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높이에 따라서 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표시해주는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이쪽 제일 끝, 오른쪽 제일 끝에 보이시는 이 라인이 높이를 아무것도 없이 최대한 뎁스로 했을 때 날이 요까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여기 라인 있죠? 이 라인과 제가 끈 이 라인의 끝선을 맞추면 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내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끝을 끊어내 주시면 정확하게 커팅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 미러키는 플런지소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플런지소에 대한 이런 수요가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 목공 쪽에서는 이 플런지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목공 쪽에 강한 브랜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미러키도 플런지소가 나왔고 앞으로도 목공 쪽으로 조금 더 특화된 신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